자, 290페이지 행렬의 곱셈하는 방법은 배웠고, 자, 이제 이 행렬의 곱셈에 좀 특별한 성질이 있는데, 이 행렬 곱셈의 성질 때문에 애들이 많이 힘들어해. 방금까지 그냥 계산법을 배운 거고, 왜 이 행렬의 곱셈이 애들이 어려워하냐? 기존에 우리가 알고 있던 상식과 안 맞는 게 너무 많아. 자, 예를 들어 볼게요. 우선은 A와 B가 수입니다. 실수. 뭐 허수여도 마찬가지고. 자, 얘네들이 곱을 하면은 그 결과는 자리 바꿔서 곱한 거랑 결과가 항상 똑같죠. 이게 무슨 법칙? 교환 법칙이지. 곱셈이라는 거는 수를 가지고 곱셈을 하면은 교환 법칙이 항상 성립합니다. 그잖아? 자, 근데 문제가 뭐냐면은 행렬로 탁 바꿔버리면은, 자, 예를 들게요. 1, 2, 0, 마이너스 1이라는 어떤 행렬이 하나 있고, 이걸 A라고 합시다. 행렬. 그 다음에 뭐 마이너스 1, 1, 뭐 3, 2 할까? 2, 자, 요런 행렬이 있다. B라고 합시다. 자, 이 두 행렬의 곱을 한번 직접 계산을 해보면 어떻게 되냐? 배웠잖아요, 그죠? 행으로 나누고 열로 나누어서 곱하면 마이너스 1, 곱하면 4니까 더하면 3입니다. 곱하면 1, 곱하면 0이니까 1, 그 다음 0, 마이너스 2입니다. 0, 0, 자, 요렇게 결과가 나왔네요. 이번에는 두 행렬을 자리를 바꿔서 한번 곱해봅시다. 순서만 바꾸면 교환 법칙 되냐? 그럼 또 앞에는 행으로 나누고 뒤에는 열로 나누고. 여기서부터 뭔가 느낌이 와. 보세요. 원래는 A가 앞에 있을 때 이 앞에 있는 행렬은 행으로 나눴잖아요. 그래서 1, 2가 묶음이었는데 자리를 탁 바꾸는 순간 요 놈이 뒤에 와가지고 이번에는 뒤에 오는 놈은 열로 묶어버리기 때문에 수의 묶음이 이렇게 된단 말이야. 원래는 1, 2가 한 묶음이었는데 얘가 뒤로 오면서 1, 0이 묶음이에요. 묶음이 다르잖아, 그지? 자, 계산 출제해 보면은 곱하고 마이너스 1, 곱하면 0이니까 이 성분 자체가 딱 마이너스 1이 돼버리는 순간 절대 같아질 수가 없잖아요, 그죠? 이 행렬의 곱셈에서 무슨 법칙이 A와 B 두 행렬을 곱을 했는데 자리를 바꿔서 곱을 한 결과가 같다라는 보장이 없습니다. 무슨 법칙이 성립하지 않는다? 교환 법칙이 성립하지 않습니다. 자, 여러분, 행렬이라는 거를 수로 생각하면 안 돼요. 기본적으로 행렬이라는 거는 수들의 묶음이란 말이야. 행렬 자체가 하나의 수가 아니기 때문에 수의 계산과 똑같다고 생각하는 순간 힘들어집니다. 아니, 덧셈 뺄셈은 상관없어. 그잖아? 곱셈이 들어가는데 이걸 자꾸 수로처럼 생각을 하면은 다 틀립니다. 물론 특별한 경우에는 둘이를 자리 바꿔서 곱셈을 한 결과도 같아지는 것도 있기는 해. 근데 일반적으로는 교환 법칙이 성립하지 않는다. 자, 이제 요놈 때문에 계속 뭐가 문제가 생겨. 자, 우선 교환 법칙 설명하기 있는데 그 전에 일단 거듭제곱부터 갑시다. 거듭제곱. 우리 거듭제곱 배웠죠? 자, A라는 행렬이 있어요. A라는 행렬 똑같은 거를 두 개를 곱하고 싶어. 두 개 쓰기 귀찮으니까 그냥 이거를 우리 거듭제곱처럼 행렬도 이렇게 거듭제곱으로 나타낼 수 있다. A제곱이라는 거는 A를 두 개 곱한 거다. 그럼 세 개 곱하면 세제곱일 거고, 그지? 그럼 실제로 예를 들어서 어디 갔냐? 이런 행렬이 하나 있다. A라는 행렬이 1, 2, 0, 마이너스 1인데 이 행렬을 제곱을 해보시오. 별거 없습니다. 그냥 이 행렬 똑같이 두 번 써가지고 똑같은 거 한 번 더 써요. 조금 귀찮지만 두 번 써가지고 행렬 곱셈을 하듯이 이렇게 해주면 돼요.
자, 이제 교환 법칙이 성립하지 않는 요 성질을 가지고 또 하나 알아봅시다. 자, 그다음에는 결합 법칙이 있습니다. 자, 행렬 3개를 곱할 건데 뭔지 알죠? 앞에 거 2개를 먼저 곱하고 그 결과랑 C를 곱할 수도 있고, 곱한 거랑 A, B, C 순서는 똑같은데 계산을 뒤에 있는 행렬 B, C를 먼저 곱하고 A를 곱한 거랑 이 결과는 어떠냐? 결합 법칙은 성립합니다. 이거는 행렬 3개를 예를 들어 가지고 쫙 곱해주면은 결과가 항상 똑같습니다. 이거는 뭐 계산이 너무 길어지니까 생략할게요. 그래서 결합 법칙은 성립한다. 교환 법칙은 성립하지 않는다. 자, 그 다음에 분배 법칙. 아까 했죠? BC 합에다가 앞에 A라는 행렬을 곱한 거면 이거를 분배 법칙도 행렬에서는 성립한다. 자, 근데 여기서 하나 주의할 게 있어. 우리가 수를 가지고 분배 법칙을 하면은 이렇게 곱하는 건 똑같은데, 그잖아? 근데 합에다가 B와 C 합에다가 어떤 수 A를 곱하는데 그 A를 내가 만약에 뒤에다 곱해요. 그럼 이것도 뒤쪽에서 분배 법칙 할 수 있잖아. 그 분배 법칙 할 때 우리가 이거를 곱할 때 AB 더하기 AC로 쓸 수 있죠, 그죠? 그죠? 자, 근데 행렬에서는 자, 합에다가 A를 앞에 곱했어요. 이렇게 곱하면 AB가 되고요. 이렇게 곱하면 AC가 되고요. 이렇게 쓰면 되잖아요, 그죠? 근데 합행렬이 앞에 있고 곱하는 행렬이 뒤에 있으면은 뒤쪽에서 얘를 곱하잖아요. 그럼 이걸 뭐라고 써야 될까? AB라고 써야 될까? BA라고 써야 될까? 아무거나 괜찮을까? BA라고 써야 됩니다. 왜? 교환 법칙이 성립하지 않으니까. 자, A가 뒤쪽에 위치해서 이 위치가 너무 중요합니다. A가 뒤에서 B랑 곱해져요? 그러면 계산을 BA라고 써야 됩니다. 그 다음 C랑 A도 A가 뒤쪽에 있어요. 그럼 그걸 CA라고 써야 돼요. 자, 요거 순서 맞추는 거 너무 중요합니다. 일반적인 분배 법칙과 똑같이 생각하는 순간 교환 법칙이 성립한다고 착각하는 순간 다 틀립니다. 자, 특히 요거 주의하시고요. 자, 그 다음 뭐 실수배는 똑같고요. 맞으면 뭐 영행렬도 똑같죠. 어떤 행렬 A와 영행렬을 곱한다. 영행렬 자체는 모든 성분이 다 0이니까, 그죠? 뭐가 오든 다 곱해버리면 항상 영행렬이겠지, 그지? 요거는 교환 법칙도 성립하는 건 당연하지 않을까? 그지? 영행렬은 뭐 맞습니다. 자, 이게 이제 기본적인 교환 법칙, 결합 법칙, 분배 법칙들 설명한 거고, 교환 법칙만 성립하지 않는다. 자, 그 다음 291페이지를 보면은 조금 특별한 애가 나와요. 자, 행렬에다 또 이름을 하나 붙였습니다. 단위 행렬. 행렬이 어떻게 보면 뭐 기본 단위가 되는 행렬이라고 하는데, 자, 단위 행렬이 매우 특별합니다. 엄청 특별한 성질을 갖고 있어. 이 단위 행렬을 여러분들이 잘 다뤄야 되는데, 일단 단위 행렬의 뜻은 뭐냐면은 정사각 행렬이라는 게 있습니다. 행렬의 모양이 정사각형 모양으로 이루어져 있는 거. 즉 행의 개수와 열의 개수가 똑같은 행렬. 즉 행의 개수를 n개라고 하면은 열의 개수도 n개인 거 있죠. 즉 n by n 행렬. 이걸 우리가 정사각 행렬이라고 하는데, 특히 이거를 행과 열의 개수가 전부 다 n이면은 이거를 n차 정사각 행렬이라고 합니다. 예를 들면은 1, 2, 3, 4가 있습니다. 요 행렬은
몇 차 정사각행렬? 네, 2차 정사각행렬. 그죠? 행도 2개, 열도 2개니까 2차 정사각행렬. 자, 그럼 물어볼까? 마이너스 3 숫자 하나만 묶어서 행렬을 만들었습니다. 요거 정사각행렬인가? 행이 몇 개? 하나. 열도? 몇 차 정사각행렬? 1차 정사각행렬. 1점. 그럼 3차 정사각행렬도 있을까? 3차 정사각행렬은 행도 3개, 열도 3개. 그럼 성분이 총 몇 개? 9개. 그치? 자, 이런 정사각행렬에서 성분이 왼쪽 위에서 오른쪽 아래 대각선이 있죠. 자, 2차 정사각행렬이야. 성분이 4개가 들어가요. 왼쪽 위 성분에서 오른쪽 아래 방향으로의 요 대각선이 있지. 요 성분들이 전부 다 1이고 나머지 성분은 다 0인 거. 요게 2차 정사각행렬의 단위행렬. 그러면 3차 정사각행렬의 단위행렬은 뭐냐? 총 9개의 성분이 있는데 왼쪽 위부터 오른쪽 아래 방향으로의 대각선. 요 대각선 자리에 있는 모든 성분들이 다 얼마인 거? 1, 1이고 얘를 제외한 나머지 모든 성분은 다 얼마? 0인 거. 자, 요 놈은 3차 정사각행렬의 단위행렬. 얘는 2차 정사각행렬의 단위행렬. 이랬죠? 자, 그러면 1차 정사각행렬의 단위행렬은 뭘까? 1일까 0일까? 그냥 1만 가지고 있는 행렬. 요게 1차 정사각행렬의 단위행렬. 자, 그러면은 요런 성분들을 갖는 이 단위행렬은 왜 특별하냐? 특별해서 단위행렬은 이름까지 붙일 겁니다. 우리 영행이었을 때 대문자 O를 쓰듯이 단위행렬은 대문자 E로 보통 나타냅니다. 자, 근데 이 단위행렬에 특별한 성질이 뭐가 있냐? 첫 번째, 단위행렬을 거듭제곱을 해볼 거예요. 2차 정사각행렬만 예를 들게요. 자, 그럼 2차 정사각행렬의 단위행렬은 1, 0, 0, 1이 단위행렬인데 제곱을 하라는 소리는 1, 0, 0, 1 똑같은 걸 한번 더 곱해 봅시다. 자, 계산해 볼게요. 행 나누고 열로 나누고 곱하면 1, 곱하면 0이니까 첫 번째 성분 1입니다. 0, 0이니까 0입니다. 그 다음 또 0, 0이니까 0이고요. 그 다음은 0, 1이니까 1이 됩니다. 단위행렬을 제곱을 하니까 결과도 뭐냐? 단위행렬입니다. 즉, 이 단위행렬은 제곱을 해도 단위행렬이고요. 세제곱을 해도 단위행렬이고요. 백제곱을 해도 단위행렬입니다. 그래서 단위행렬은 첫 번째, 몇 제곱을 하든 그 결과는 그냥 원래 자기 자신 단위행렬이랑 항상 똑같아요. 마치 느낌이 어떤 느낌이냐? 우리가 실수해서 1이라는 애를 몇 제곱을 하든 결과는 얼마예요? 1이잖아요. 이 단위행렬이 곱셈에서 행렬의 곱셈에서 마치 수 1과 같은 느낌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느낌을 살리면은 아까 행렬에서는 교환 법칙이 성립 안 한다고 그랬잖아. 자, 근데 어떤 행렬 A가 하나 있는데 이 행렬 A가 단위 행렬이랑 탁 곱을 한번 해보려면은 얘는 희한하게
법칙이 성립을 해. 항상. 그리고 이 결과가 희한하게 단위 행렬이 없어진 그냥 A 행렬만 딱 남습니다. 자, 실제 해보면 돼요. A라는 행렬, 2차 정사각 행렬 잡고 예를 듭니다. 성분들을 그냥 일반적으로 A, B, C, D로 잡았어요. 행렬 A의 성분 A, B, C, D. 단위 행렬은 1, 0, 0입니다. 자, 곱해봅시다. 행 나누고 열 나누고. 곱하면 A가 되고 곱하면 0이에요. 그래서 첫 번째 성분 A입니다. 그 다음에 0이 되고 B니까 그 다음 B예요. 또 C가 되고 0이니까 C입니다. 0이 되고 D가 되니까 어떤 행렬 A와 단위 행렬을 곱을 해보니까 이놈의 결과가 얘랑 완벽히 일치합니다. 알겠죠? 얘들이 자리 바꿔서 똑같이 계산해도 결과가 똑같이 나옵니다. 자, 단위 행렬 아까 얘기했죠? 숫자 1과 같은 느낌이라고. 우리가 보세요. A 곱하기 1하고 이건 당연히 1 곱하기 A 교환 법칙이 성립을 하고 어떤 놈에다가 1 곱해봐야 그냥 A만 남는잖아요. 그지? 요 느낌이에요. 곱셈에서 단위 행렬은 숫자 1과 같은 역할을 하고 있다. 자, 행렬을 두 번째 단위 행렬의 성질. 자, 그러면 이제 이 행렬, 단위 행렬이 딱 들어가는 순간 단위 행렬은 교환 법칙이 성립하기 때문에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분배 법칙, 뭐 곱셈 공식, 뭐 지수 법칙 원래 하던 대로 다 똑같이 해주면 됩니다. 자, 그럼 이제 거기 나와 있는 것처럼 거듭 제곱을 한번 해볼 건데 A와 단위 행렬이 앞으로 같이 비교를 한번 할게요. 자, 이제는 두 행렬이 있을 때 이 두 행렬을 가지고 곱셈이 들어가는 여러 가지 계산 법칙들을 한번 정리해 볼 거야. 엄청 헷갈려. 자, A와 B라는 두 그냥 일반적인 임의의 행렬이 있습니다. 자, 첫 번째 이 두 행렬을 거듭 제곱을 해볼 거야. 즉 여기서 말하는 거듭 제곱은 지수 법칙. 자, 우리가 지수 법칙 A와 B라는 두 수를 곱을 해서 이 수야 수 곱을 한 놈 전체를 제곱을 하면은 지수 법칙 뭐라고 배웠죠? A 제곱 B 제곱으로 정리되는 거 배웠지, 그지? 왜 이렇게 되냐? AB 곱의 제곱이라는 것도 원래 원리는 이 괄호 안에 있는 A와 B의 값을 제곱이라는 거는 똑같은 걸 두 개로 곱한 이런 원리란 말이에요. 그지? 맞죠? 근데 여기서 A와 B의 곱은 교환 법칙이 성립하잖아요. 그러면 이 가운데 있는 B와 A의 곱을 자리를 바꿀 수가 있단 말이야. 그지? 그럼 자리를 바꿔주면은 A, B가 되니까 얘가 A 제곱이고 얘가 B 제곱이니까 이렇게 지수 법칙이 된다는 게 원리란 말이야. 자, 근데 이게 행렬로 들어가요. 행렬 A와 행렬 B를 곱을 하는데 곱한 놈 전체 행렬을 제곱을 한번 해보면은 이게 지수 법칙과 똑같이 A 제곱을 한 거랑 B 제곱을 한 거에 곱으로 될까 이 말이야. 원리를 자꾸 생각을 해야 돼요. 그냥 공식처럼 외우면 절대 안 됩니다. 자, 요 행렬 곱의 제곱이라는 것도 무슨 말이냐? 제곱이라는 거는 제곱이 되고 있는 요 행렬 AB 전체를 똑같은 거를 곱한다 이 말이잖아요. 그치? 그럼 여기서 우리는 결합 법칙을 성립한다고 배웠단 말이에요. 결합 법칙. 그러면 AB가 있을 때
괄호를 무시를 해버리고 가운데 있는 BA를 먼저 계산할 수 있잖아요. 그죠? 결합 법칙이기 때문에. 그럼 BA를 먼저 계산할 수 있는데 문제는 이걸 자리 바꾼 교환 법칙을 할 수 있어 없어? 이게 안 된단 말이야. 이게 자리를 바꿀 수가 없기 때문에 AB, AB를 더 이상 간단히 정리할 수가 없어요. 이게 자리가 바뀔 수 있어야만 A, BB가 돼가지고 A제곱, B제곱이 될 수가 있는 건데 이해되니? 그래서 지금 AB 곱의 전체 제곱을 A제곱, B제곱이라고 하면 안 됩니다. 그러면 결론은 뭐냐? AB 곱 전체 제곱을 풀어보시오라고 하면은 그냥 AB, AB 이게 끝이에요. 이게 정리가 안 돼요. understand? 이 AB 앞에 있는 AB도 자리를 바꿀 수가 없어요. 특별한 조건이 없으면. 됐냐? 자, 근데 단위 행렬이 들어가는 놈이랑 어떤 행렬 A랑 지수 법칙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 A랑 E를 곱한 놈 전체를 제곱을 하면 얘는 어떻게 되냐? 아까잖아. 단위 행렬과 A를 곱을 하면 결과는 뭐라고요? 단위 행렬은 있으나 말합니다. A랑 E를 곱하면 그냥 A만 남아요. 그래서 그냥 A 제곱이랑 똑같아요. 이거 뭐 지수법칙이라고 할 수도 없는 거지, 그지? 자, 두 번째 곱셈 공식을 봅시다. 자, 뭔 소리냐? A와 B의 제곱은 A제곱 더하기 2AB 더하기 B제곱이라고 우리가 공식처럼 외우고 있죠? 자, 이것도 원래 원리가 뭐냐? 원래 원리가 A 더하기 B의 제곱이라는 것도 A 더하기 B라는 똑같은 놈을 한 번 더 곱하는 거잖아요. 그죠? 이거를 이제 하나하나 분배 법칙을 할 건데 A랑 L을 곱하는 거니까 A 제곱은 별 문제가 안 되고 A랑 B를 곱하는 거니까 AB가 될 거고 B랑 A를 곱할 때 이거는 교환 법칙이 성립하니까 그지? BA가 아니고 AB라고 쓸 수 있단 말이야. 그지? 그리고 마지막이 B제곱이 되어가지고 이거를 촥 더하는 건데 하필 요 놈이 서로 동류항이니까 A제곱 2AB로 우리가 간단히 해서 공식을 만들었단 말이야. 교환 법칙이 성립하니까. 자, 근데 이걸 행렬로 딱 들어가요. 이걸 제곱을 해보래요. 그러면 과연 이것도 곱셈 공식처럼 A 제곱을 하고 가운데 두 개 곱한 거 두 배 하고 요렇게 될까 이 말이야. 해보죠. A 더하기 B의 제곱이라는 거는 A 더하기 B를 똑같은 걸 곱하는 건데 그래서 행렬의 곱을 분배 법칙을 하는 겁니다. 분배 법칙을 성립하는 거니까 얘는 문제 안 돼. AA니까 A제곱 요렇게 하면 뭐라고요? AB예요. 자, 그 다음에 요렇게 할 때 뭐라고 써야 돼? 이걸 BA라고 써야 돼. 자, 이거 순서 꼭 맞춰야 됩니다. 이걸 절대 AB라고 하면 안 돼요. 그 다음은 BB니까 별 문제가 안 됩니다. 자, 여기서 AB랑 BA가 같아달라. 그죠? 같다 부정이 없어요. 이게 지금 동류항이 아니에요. 이 행렬의 덧셈을 할 수가, 간단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A 더하기 B 행렬의 제곱은 곱셈 공식으로 풀어주면 안 된다. 그럼 A 더하기 B의 제곱을 풀어주면은 그냥 이겁니다. 이게 정리가 안 돼요. 그러면 뺄셈도 마찬가지지 않을까? A 빼기 B의 제곱은 어떻게 정리가 될까? A제곱 곱셈 공식처럼 하면 큰일 난다. 마이너스 AB 마이너스 BA 플러스 B제곱으로
한 땀 한 땀 그냥 전개한 식 이렇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단위 행렬이 들어가는 곱셈 공식을 봅시다. 자, A와 단위 행렬만 섞여 있어요. 딴 놈이 안 섞여 있어. 단위 행렬과 두 놈이 놀고 있어요. 합을 제곱을 해봅시다. 똑같은 방법으로 A 더하기 2, A 더하기 2 똑같은 걸 곱해볼게요. 이렇게 하면 A 제곱. A랑 2를 곱하면 뭐가 된다? 그냥 A만 된다. 그치? 그냥 또 2랑 A를 곱하면 요것도 그냥 A만 된다. 이 2를 제곱을 하면 그래서 단위 행렬의 거듭 제곱은 항상 자기 자신. 근데 이 놈이 A 똑같아. 그러니까 얘는 간단히 2A라고 정리를 할 수가 있는 거죠. 즉 단위 행렬과 놀고 있으면은 마음대로 곱셈 공식과 똑같이 계산해도 된다. 뺄셈도 마찬가지겠죠. A 빼기 2의 제곱도 가운데 부호만 바꿔서 자연스럽게 곱셈 공식처럼 계산해도 된다. 자, 그 다음에 인수분해를 볼까요? 대표적으로 합차 공식을 예를 들게요. 자, A제곱 빼기 B제곱이야. 이게 수면은 그냥 합차 공식 A 더하기 B, A 빼기 B로 인수분해가 되겠죠. 뭐 곱셈 공식도 마찬가지로 이건 행렬로 갑시다. 자, 행렬 A와 행렬 B를 더한 합행렬과 행렬 A를, 행렬 B를 뺀 차행렬. 얘네 둘이 곱을 하면은 A제곱 빼기 B제곱이 될까 이 말이야. 요런 곱셈 공식이 똑같이 성립할까? 그죠? 안 하면 알겠냐? 요렇게 전개하면은 A제곱이 나와요. 그죠? 그 다음에 요렇게 전개하면은 마이너스 AB라고 써야 돼요. 순서 맞춰서 AB. 그 다음에 요렇게 전개하면은 BA가 되는 거야. BA. 이렇게 하면은 마이너스 B제곱. 이때 이 가운데 두 개가 정리됩니까? 안 돼요. 그래서 일반적인 곱셈 공식처럼 합차를 제곱 빼기 제곱으로 쓰면 안 된다. 합차의 곱도 그냥 단순하게 열심히 그냥 한 땀 한 땀 정리한 거. 자, 근데 단위 행렬이 들어가면요. 단위 행렬과 A의 합에다가 단위 행렬과 A의 차를 전개를 하면은 얘는 똑같은 공식이 성립을 합니다. 단위 행렬의 제곱은 그냥 단위 행렬로 써주면 된다. 이해됐지? 그래서 단위 행렬이라는 놈이 엄청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여기 들어가는 순간 계산은 우리 기본에 알고 있던 거랑 똑같이 하면 되는 거고요. 그게 아니면은 여러분들이 항상 조심을 해줘야 된다. 이게 단위 행렬 곱셈의 성질에서 매우 중요한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거기 291페이지에 보면은 거기 위쪽에 쭉 정리되어 있죠. 일반적인 행렬에서는 곱셈 공식이 성립하지 않는다. 자, 그럼 실제 문제를 풀 건데 여기서 하나만 더 짚고 넘어가 봅시다. 자, 그 다음에 290페이지 밑에 보면 참고라고 되어 있는데, 자, 또 이 행렬의 곱셈 성질 중에 애들이 또 엄청 많이 헷갈려하고 엄청 많이 틀리는 거예요. 자, 숫자를 갑니다. 수를 갑니다. 두 수를 곱을 했는데, 곱셈을 해봤는데, 그 결과가 0이 되더래요. 그럼 이건 무슨 말이에요? 두 개를 곱했는데 0이라 소리. A나 B 중에 하나가 반드시 0이어야 돼요. 즉 A가 0이거나 또는 B가 0이다라는 것을 얘기하죠. 요거는 의심이 없는데 이걸 행렬로 딱 바꿔버릴 거야. 두 행렬을 곱을 했는데 결과가 0이 아니에요. 0이 아니고 0행렬이 되었어. 두 개를 곱을 한 결과가
0행렬이 되면은 곱해지는 행렬 A와 B 중에 A가 0행렬이거나 또는 B가 0행렬이다. 이게 맞는 말이냐 이 말이야. 맞는 말 같죠? 틀린 말입니다. 요것 때문에 애들 엄청 많이 틀려. 그러면 이게 왜 틀렸냐? 두 개의 행렬을 곱을 했는데 결과가 영역렬이 되는데 이 결론이 틀리려면 두 행렬 모두 영행렬이 아닌 경우가 있다는 얘기잖아. 아니 곱을 했는데 둘 중에 하나가 영행렬이가 이게 틀린 말이라는 얘기는 그지? 예를 들어볼게요. A 행렬과 B 행렬을 둘 다 0 행렬이 아닌 행렬을 예를 들어 가지고 두 개를 실제 곱한 놈이 영행렬이 되게 만들 수 있으면 될 거 아니야. 그지? 네. 그런 행렬은 무수히 많습니다. 엄청 많아요. 한번 예를 들어 볼게요. A라는 행렬을 1, 1, 마 1로 잡아보고 영행렬 아니잖아 지금 그죠? B라는 행렬을 내가 1 이렇게 잡아볼게요. 요거 영행렬 아니잖아요 지금 그죠? 둘이 한번 곱해볼게요. 행으로 나누고 열로 나누고 곱하면 1 곱하면 마이너스 1이네? 그럼 첫 번째 성분이 0입니다. 또 1이고 마이너스 1이니까 또 0입니다. 마이너스 1이고 플러스 1이에요. 0입니다. 마이너스 1이고 플러스 1이니까 또 0이에요. 신기하죠? 둘 다 0이라는 성분도 아예 없어요. 둘 다 영행렬이 아닌 놈들도 얼마든지 곱을 하면은 영행렬이라는 결과가 행렬이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올 수가 있다. 기존에 알고 있는 상식 아까 했죠? 교환 법칙이 성립하지 않는다. 요거랑 두 행렬의 곱이 영행렬일 때 두 행렬 중에 하나가 적어도 영행렬이다. 둘 다 기존 상식에 안 맞습니다. 요거 두 개 엄청 주의해야 돼요. 자, 그러면 이제 이것 때문에 어떤 또 현상이 발생하냐면은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A 행렬과 B 행렬의 곱을 A 행렬과 C 행렬의 곱이랑 같다. 자, 이런 등식이 있습니다. 그러면 마치 B 행렬과 C 행렬이 같다 맞을까? 맞을 것 같잖아 지금 그죠? 틀렸습니다. 자, 왜 틀렸냐면은 요 행렬 A와 C를 행렬에서는 나눗셈이 없잖아요. 그래서 양변을 행렬 A로 나눌 수가 없어요. 그잖아? 자, 그럼 어떻게 할 거냐? 자, 이걸 이항시켜 보면은 AB 행렬에다가 AC 행렬을 빼면은 자, 여러분 이게 자꾸 0으로 생각하면 안 된다. 이거를 0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애들이 자꾸 실수를 해. 이건 0이 아니고 0행렬이야, 행렬. 자, 그럼 여기서 이게 또 분배법칙이 성립한다 그랬잖아, 그지? A가 똑같이 앞에 있으니까 A를 앞으로 촥 묶어내서 분배법칙을 하면은 B 빼기 C는 영행렬이 되죠. 그럼 좀 전에 했잖아. 어떤 두 행렬을 곱을 해서 영행렬이 된다고 할 때 반드시 A가 영행렬이거나 B가 영행렬이 아닐 수도 있다고요. 자, 여기서는 A라는 행렬과 B 빼기 C도 하나의 행렬이죠. 둘이를 곱을 해서 영행렬이라고 해서
영행렬이거나 A가 영행렬이거나 또는 B 빼기 C가 영행렬이다. 맞아 틀려? 틀린 거란 말이에요. 즉 A가 영행렬이 아닐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B 빼기 C가 영행렬이 아닐 수도 있다. 즉 B랑 C랑 같지 않을 수도 있어. 자, 또 하나. A라는 행렬과 A 빼기 단위 행렬을 곱을 했는데 그게 영행렬이래요. 그러면 곱해져 있는 A 행렬이 영행렬이거나 또는 요 A 빼기 E 행렬이 영행렬이다. 맞았죠? 이것도 틀린 말이죠. 단위 행렬이 껴있더라도 이거와 이거의 곱이 영행렬일 때 각각이 영행렬이다. 틀린 말입니다. 다 틀렸어요. 즉 마치 방정식 풀듯이 x와 x 빼기 1의 곱이 0이라는 방정식을 풀듯이 x는 0 또는 x는 1이다 라고 행렬을 똑같이 적용을 하면 안 된다 이 말이야. 자, 여기 좀 어렵습니다. 자, 이제 필수에서 10번 가지고 행렬 곱셈의 성질들을 한번 문제 풀어봅시다. 자, 요 형태는 아까 앞에서 봤네. A와 B는 모르는 행렬인데 이렇게 한 개 나와 있고 한 개 나와 있다. 앞에서 우리 연립방정식 풀듯이 그죠? 연립방정식 풀듯이 A와 B 행렬을 구할 수가 있단 말이야. 자, 그럼 일단은 B를 없애버리기 위해서 위에다 2를 곱합시다. 위에다 2를 곱하면은 4A 더하기 2B가 되고 여기다 2를 곱하면은 4 마이너스 2, 6. 그죠? 자, 그런 다음에 요 두 식을 뺄 거란 말이야. 자, 뺄 때 밑에서 위를 뺄게요. 거꾸로 뺍시다. 4에서 빼는 거니까 3A가 되고요. B 날라가고요. 거꾸로 뺄 거야. 4 빼기 4, 0. 빼기 빼기 0. 6 빼기 0이니까 6. 여기서 빼기 하면은 마이너스 3. 자, 양변에 3만 나눠버리면 A가 나오겠죠. 이건 앞에서 했던 거랑 똑같아요. 자, 행렬 A가 나왔습니다. 그럼 또 이번에는 A를 없애기 위해서 밑에다가 2를 곱해가지고 그지? 똑같은 방법으로 처리를 하면은 행렬 B도 나오겠죠. 자, 이제 여기까지는 별 문제가 안 되고 이걸 구하래요. A제곱 빼기 B제곱 이걸 계산해보래요. 머릿속에 뭐가 생각나? 합차 인수분해 그지? 그걸 생각하는 순간 다 틀려. 자, 여기 단위 행렬이 있어 없어? 없죠. 그러면은 머릿속에 지수법칙, 곱셈공식, 인수분해 떠올리면 안 돼. 이해됐냐? 요거를 A 더하기 B 합차로 마치 인수분해를 해서 요 두 행렬을 더하고 뺀 것끼리 곱을 하면 절대 안 된다. 이렇게 하면 안 된다. 그럼 어떻게 되냐? 그냥 요 행렬 A를 제곱을 하고 요 행렬 B를 제곱을 해서 그냥 하나하나 계산해야 된다 이 말이야. 보면 되겠어요? 이 문제는 곱셈 공식을 쓰면 안 된다 이 말이야. 곱셈 공식 쓰게 만들어 놓고 싶었는데 유혹을 하고 있는데 그러면 안 된다. 자, 635번 풀어봅시다. 자, 이번에도 이제 행렬 거듭제곱입니다. 행렬 A 성분 다 나와 있고요. 자, 이거를 n제곱을 해보니까 이런 결과가 나오더래요. 그러면 몇 제곱을 해야 이런 결과가 나올까? 뭐 행렬 A 자체가 당장 이 거듭제곱이 어떤 특징이 있고 어떤 규칙이 있는지 바로 알 수가 없으니까 한 땀 한 땀 해보는 거죠. 제곱을 한번 해봅니다. 다 계산 문제예요. 자, 그래서 착착 해보면은 1, 0이니까 1, 0, 0,
그 다음에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가 되네. 그 다음에 0. 자, 요게 A를 제곱을 한 행렬이잖아. 원래 그냥 행렬 A랑 제곱을 한 행렬이랑 이 성분들의 규칙을 찾아 나가는 건데 나머지는 똑같은데 얘만 지금 달라지고 있네. 그죠? 그럼 이게 2배가 된 건지 빼기 1을 한 건지 아직 정확히 모르겠잖아요. 그치? 그러면은 한 번 더 해보는 거죠. 일단 세제곱이라는 거는 제곱한 거에다가 얘를 곱하면 되는 거니까 여기다가 A 행렬 1, 0 또 한번 곱해주는 거죠. 자, 다른 건 할 필요도 없는 거 알겠습니까? 요 성분만 어떻게 변하는지를 관찰하면 돼요. 그죠? 그러면은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이니까 이게 마이너스 3이 돼버리네. 그치? 그래서 세제곱하면 마이너스 3, 제곱하면 마이너스 2니까 n제곱을 하면은 1, 0, 1은 안 변하고 있고 얘만 부호만 바뀌어있는 마이너스 n이 되겠죠. 그치? 그게 마이너스 10인 거니까. 그치? 자, 밑에 한번 풀어보시고요. 규칙 찾기 12번 A행렬, B행렬 성분이 나와 있는데 여기 A, B 하나 모르겠더라. 근데 이 두 행렬이 요 관계식을 만족한대요. 이게 성립한대요. 뭐 어디서 많이 보던 식이네. 합차 공식이잖아요. 그죠? 이 공식이 이 문제에서 이 두 행렬이 성립한대. 원래 이게 성립해야 하네. 그지? 그러니까 일반적으로는 성립하지 않는데 특별한 행렬에서는 성립할 수도 있어. 얘들아. 그러면은 요 원래 성립 안 하는 이 곱셈 공식이 성립한다라는 거 나한테 지금 무슨 말을 하고 있을까? 다시 원리로 갑니다. 얘네 둘이를 전개를 한 식이 얘랑 원래 달랐잖아요. 그죠? 그 이유가 뭐였죠? 그죠? 교환 법칙이 성립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그지? 그럼 이게 성립한다는 얘기는 무슨 말이야? A와 B가 교환 법칙이 성립한다는 소리입니다. 요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행렬 A와 B를 막 요 관계식에다가 A 대입하고 A, B 둘이 더하고 막 A와 B 둘이 뺀 거를 막 곱하고 이렇게 하라는 게 아니고 이걸 쓰라는 게 아니고 결국 핵심은 요걸 얘기하는 거다. 그래서 A와 B 한번 곱해주는 거죠. 1, 0 A, B, 4, 1 이거랑 자리 바꿔서 곱해주는 거지. A, B, 4, 1 1, 1, 0 그러면 자리 바꿔서 서로 곱셈한 결과 나오겠죠. 그죠? 그럼 결과를 또 서로 같게끔 성분들을 맞춰가면 되는 거죠. 이해됐죠? 자, 곱셈 공식이 성립한다. 교환 법칙이 성립한다. 자, 13번은 관계식만 주어져 있어요. 관계식만. 이게 약간 느낌이 어떤 느낌이냐? 일단 느낌만 살려봐. x랑 y의 합이 0이다. 뭐 x와 y의 곱이 1이다. 뭐 요런 x와 y의 관계식을 가지고 뭐 x의 100제곱을 구해보시오. 이런 문제란 말이야. 느낌이. 자, 성분들은 전혀 모르겠고요. 더한 놈이 영행렬이고 곱한 결과가 단위행렬이랍니다. 그럼 이 관계식을 잘 정리를 해서 이 거듭제곱들을 처리할 겁니다. 자, 우선 이 두 관계식을 쳐다보면은 여기서 A와 B를 마치 문자 XY처럼 생각을 하면은 이걸 한 문자로 정리해서 대입법을 쓸 수가 있지, 그렇지? 여기서 아무거나 B는 정리하면은 A를 탁 이항했을 때 마이너스 A 행렬이 될 거고 그거를 이 자리에다가 탁 대입을 해주면은 요 B 자리에다가 마이너스를 탁 대입을 해주면은 어차피 A만 곱하시는 거니까 마이너스 A 제곱이 될 거고 결과는 단위행렬. 문제될 게 없죠. 뭐 교환 법칙 쓴 것도 없고요, 그렇지? 그냥 대입만 한 거란 말이야. 자, 그래서 A라는 행렬의 거듭 제곱이 일단 제곱을 하니까 뭐가 되냐? 마이너스 단위 행렬이라는
행렬 A의 거듭제곱의 규칙을 찾아갈 수 있다. 자, 그러면은 복소수 할 때 많이 했어. 우리 복소수 할 때 A를 제곱을 하니까 마이너스 단위 행렬이야. 그러면은 여기서 A를 몇 제곱을 하면은 처음으로 그냥 딱 단위 행렬이 될까? 그죠? 요 마이너스 부호까지 없애버리려면은, 그죠? 요 전체를 제곱을 하면 되는 거니까 양변을 제곱. 그래서 A를 4제곱을 딱 하는 순간 플러스 단위 행렬이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A의 2023제곱을 어떻게 처리할 수 있냐? A의 2023제곱은 4제곱이 단위 행렬이니까 4제곱을 기준으로 2023은 4제곱짜리가 505번이 들어갑니까? 505번이 들어가고 A의 몇 제곱? 세제곱이 남는 거죠. 4제곱이 단위 행렬이니까 단위 행렬은 뭘 해봐야? 단위 행렬. 단위 행렬에다가 뭘 곱해봐야? 단위 행렬은 없어지면 돼. 그래서 남아있는 게 A 세제곱. 자, 더 간단히 A 세제곱은 A 제곱이 마이너스 단위 행렬이었으니까, 그죠? A 제곱 곱하기 A를 해서 요 놈이 마이너스 단위 행렬이니까 단위 행렬은 A랑 곱해봐야 그냥 A만 남는 거고 부호는 살아있고. 그래서 A의 2023제곱이 마이너스 A랑 같은 거죠. 그럼 B만 하면 되겠네. B의 2023제곱을 구할 건데 아까 B라는 놈이 누구랑 같았냐? B라는 놈이 마이너스 A였단 말이야. 그지? 그럼 B라는 놈이 마이너스 A랑 같았고 그거 전체를 2023제곱. 어라? 이건 뭐야? A의 2023제곱이랑 마이너스 A의 2023제곱이랑 뭐만 달라? 부호만 다른 거죠. 마이너스를 홀수 제곱하고 있는 거니까, 그지? 그래서 마이너스를 홀수 제곱하면은 마이너스는 따로 나오고요. A의 2023제곱이 됐는데 앞에서 이거 구해놓은 게 있잖아, 그지? 그래서 마이너스 A인데 부호 바꾼 거니까 A가 되는 거죠. 그래서 정답은 앞에는 마이너스 A가 되고 B는 그냥 A가 되는데 빼는 거니까. 자, 두 관계식을 잘 정리해서 거듭제곱을 추론해가는 거다. 네, 밑에부터 풀어봅시다. 자, 14번도 뭐 거듭제곱 문제네요. 자, 근데 결과가 뭐 단위 행렬 나왔다. A 행렬 성분 주어져 있습니다. 그럼 이것도 몇 제곱을 하면은 단위 행렬이 나올까? 자, 거듭제곱이니까 한 방에 할 수 없잖아. 또 해야 돼. 곱해가야지 뭐. 자, 똑같은 거 계산합시다. 0, 1, 0, 0, 그 다음에 또 0, 0, 그 다음에 또 1, 0이네. 자, 제곱을 하니까 이게 나왔네. 뭔가 특별한 거 보입니까? 단위 행렬에다가 부호만 바꾼 거니까 이게 마이너스 단위 행렬이지, 그지? 자, 제곱을 하니까 마이너스 단위 행렬. 그러면 또 결국은 A를 몇 제곱을 하면은 처음으로 딱 단위 행렬 나온다? 4제곱이죠, 그죠? 양면 제곱하면 되는 거니까요. 별거 없죠. 그래서 4제곱하면 단위 행렬이다. 제곱을 하면은 마이너스 단위 행렬이다. 그럼 이번에서 구하는 A의 18제곱을 일단 정리를 하면은 18제곱 아까 정리했죠? 18제곱은 4제곱에 4제곱에다가 A제곱이 남아있는 건데 얘가 단위 행렬이야. 단위 행렬은 어차피 제곱해봐야 사라질 거고 A제곱이 남는데 또 A제곱은 간단히 하면은 자, 결국은 A의 18제곱에다가 XY를 곱을 한 결과가 1이라는 소리는 A의 18제곱이 마이너스 단위 행렬. 단위 행렬과 뭘 곱해봐야 단위 행렬 필요 없다 그랬어, 그지? 결국 바로 마이너스 부분 살려두고 요게 1, 2인 거니까 X값 Y값 잡아보세요. 단위 행렬 거듭제곱. 자, 밑에 한번 풀어봅시다.